자, 신호는 가고 예, 있는데요. 박준택입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김건희 지금 피의자로 특검에 나와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의원님은 김건희가 특검에 들어가는 모습은 좀 보셨는지요? 예, 네. 오늘 하루 내내 회의 다니느라고 바빠서 그 뉴스를 통해서 예. 사후적으로 잠시 봤었습니다. 잠시 보셨군요. 자, 저희는 뭐 실시간으로 해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했었는데 1층으로 들어와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2층에 가서 포토라인에 서서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셨겠지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이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거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결국은 이제 동정 모드로 분위기를 동정.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정 여론. 국민 여론이 조금이라도 네. 국민의 분노가 조금이라도 사그라들고 또 뭔가 그 불이익을 좀 적게 받기 위한 그런 동정 분위기 유도를 위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왜 진작 그런 자세로 살아오지를 않았는지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평소에는 물론이고 특히 대통령 당선 이후에 네. 조금만 좀 겸손한 자세로 그런 시각으로 정말 살아왔었으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네. 또 이런 있을 수가 없는 대통령을 능가하는 그 권한을 남용하는 이런 범죄들도 안 저질렀을 텐데 그렇죠. 참 오늘 같은 그 말투와 같은 삶을 좀 진작에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윤석열 후보 시절부터 보여왔던 김건희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의혹도 있었고 모습,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영부인의 자리에서 보여왔던 모습, 그리고 지난해 사실은 보면은 검찰이 출장 조사 나가서 결국 다 무혐의 처분한 이런 모습들, 도이치모터 사건이나 명품백 이런 문제나 그걸 봤을 때 왜 이제서야 국민 앞에 이제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하느냐. 제대로 수사도 받지 않았으면서 이런 말이 따라 붙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사실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범죄를 저지른 것도 네. 김건희 여사의 그 수사,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수사 여기에 대한 그 부담, 또 특검법 추진에 대한 부담 여러 가지 때문에 이 사태를 덮기 위해서 내란을 일으켰다는 분석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윤석열 어떤 전 대통령이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었던 것이기도 하지만 네. 그 배경에는 김건희 여사가 네. 그 주된 원인으로 또 작용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잘못된 그 세상관, 네. 국민에 대한 국민이 주인인 줄을 모르고 살았던 그런 잘못된 공직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오늘날의 불행을 가져온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면은 그야말로 이제 V0 오히려 윤석열 위에 있었던 사람이 김건희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김건희다. 공직자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해왔는데 이제서야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글쎄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너무 많은 불행을 초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도이치모터스 이 주가 조작 사건 또 명태균 게이트, 그러니까 공천 개입 의혹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건진법사 의혹이나 이런 것들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특검팀에서 나오는 브리핑 내용은 뭐냐면 묵비권 행사나 아니면은 진술 거부권 행사나 이런 게 아니라 다 조사에 응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신의 의견, 자신의 생각을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윤석열 같은 경우는 조사받고 나와서 체포돼서 지난번에 올 초에 체포돼서 나왔을 때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김건희는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쨌든 이건 예. 뭐라고 그럴까요? 조사에 응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을 했다. 네. 그러니 도주의 우려도 없고 증거 인멸에도 우려도 없다. 그러니 나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를 해달라라는 이런
요구 근거를 아, 어떤 법정에 호소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의도 자체는 그런 어떤 법적인 노림수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의도가 뭐였든 간에 그 속옷바람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그래도 윤석열보다는 김건희 여사가 예. 더 현명한 사람인 것은 맞는 것 같다. 물론 그 아, 현명함이 일시적인 그런 뭐 속임수 내지는 네. 뭐 이런 뭐 근본적인 심성의 변화가 없는 쇼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은 네. 윤석열 보다는- 피의자보다는 더 나은 지혜는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 그냥 뭐 한 수 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예, 겁니까? 한수위. 예, 그 표현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참. 예, 저희가 뭐 지금 참 어이가 없어서 지금 웃음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전직 예.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속옷바람으로 나 못 가, 안 가 이렇게 속옷바람으로 저항을 했고 김건희는 나와서 나 같은 사람 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또 진술까지 해가면서 어떻게든 구속되지 않으려는 그런 또 몸부림은 또 치고 있는 것이고 예, 머리는 역시 그 김건희 피의자가 예. 윤석열 피의자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권이라고 우리가 맨 처음 불러왔지만 윤건희 정권 나아가서는 김건희 정권이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오늘 이제 특검이 조사를 하고 있고요. 오늘 하루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김건희 진술하고 이런 거 보면 사실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계속 듣고 있어야 되느냐 빨리 뭐 긴급 체포를 하든 구속을 하든 해서 신병 확보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야 이런 목소리가 사실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사실 국민 정서로 보거나 네. 또 뭐 본인 변명에 상관없이 상식으로 인정되는 이런 증거 뭐 진상 이런 걸 생각하면은 네. 그냥 뭐 당장 구속을 진작에 했었어야 맞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또 법 절차라는 것이 있어서 네. 할 얘기는 다 들어보고 또 판단하는 것이 형사소송 절차의 원칙이기 때문에 네. 조사를 좀 꾸준하게 더 나름의 그 예의를 지켜가면서 더 그 할 조사를 것이다. 진행하는 이 모습을 두고 뭐 특혜라든가 네. 잘못된 조사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특검 입장에서도 뭐 이미 파악하고 있는 증거가 있고 예.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부르긴 했을 것입니다. 네. 그렇더라도 그 어떤 마지막 단계에서 할 말은 다 듣고 나서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혹시 조사가 뭐 한두 번쯤 더 이어지거나 또 뭔가 좀 시간적인 그 날짜 간격이 불가피하게 좀 생긴다고 할지라도 네. 좀 뭐 불가피한 뭐 좀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니 요거 좀 이해해 주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특검 입장에서도 바로 뭐 영장 청구나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조사를 하면서 판단을 할 것이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건데 네. 어떻습니까? 김건희가 이렇게 진술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 특검이 확보하고 있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사람의 진술 이것과 이제 비교를 하면서 수사 내용을 이제 만들어 가지 않겠습니까? 수사를 예. 직접 이제 해보신 입장에서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런 뭐 사실은 거짓말로 보이는 그런 진술이 계속 나온다. 그럼 어떤 영향이 미칩니까 수사 과정에서? 결국은 거짓말을 본인이 한다고 해도 네. 이미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나 물증에 의해서 혐의는 사실상 거의 입증이 되어 있는 거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명태균 게이트 같은 경우는 아무리 본인이 부인을 한다고 해도 네. 어떤 명태균 씨나 강혜경 씨나 또 김영선 전 의원의 진술 또 뭐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네. 국힘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해서 본인들이 뭐라고 그 윤건희 부부가 얘기를 해도 아하. 기초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또 그 건진법사 관련 의혹은 남부지검에서 나름대로 수사를 열심히 해서 건진법사에 대해서 영장까지 청구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그 과정들을 보면은 기본 사실들은 다 뭐 인정돼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양평고속도로 이 부분은 뭐 네.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떤지 너무 복잡한 사건이라 조금 시간이 걸릴 걸로 보여지고 3부 관련된 그 어떤 주가 조작 의혹 네. 저는 이 부분이 특검이 사실상 처음 진행하는 것이라 조금 뭔가 시간이 걸릴 걸로 봤는데 3부 관계자들도 그 신소국의 일부가 구속되고 이러는 과정을 보면 네. 그건 역시도 특검이 어떤 수사 의지나 수사의 속도나 감각을 갖춘 그런
팀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들도 또 잘 진행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뭐 지금의 그 능력이나 과거의 그 기초 수사 자료라든가 특검의 능력이나 의지를 보면은 뭐 김건희 여사의 그 부인 여부에도 상관없이 시인 여부에 상관없이 절차는 뭐 국민의 기대나 상식대로 흘러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결국 특검이 김건희 신변 확보에 성공할 것이다. 뭐 이제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겠지만은 신변 확보, 그러니까 구속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하시네요, 의원님께서는. 예, 그건 뭐 당연한 일일 겁니다. 아마 구속할 수 없는 상황이면 영장 청구에 필요한 이런 근거 자료가 마련되지 않았으면은 아마 부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16개 전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네. 일부의 혐의를 가지고 구속할 수 있는데 필요한 기초 혐의는 충분히 다 확인했다고 봐야 할 것 같고 구속 이후에 또 나머지 수사를 이어가고 네. 또 나중에 또 추가 기소가 이루어지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이종호 전 대표도 블랙펀 인베스트 전 대표도 구속이 됐습니다. 예. 그걸 보더라도 좀 이 특검의 수사 조사가 좀 차곡차곡 좀 충실히 잘 되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봤을 때도 김건희에 대한 수사도 구속까지 염두에 둔 그런 프로세스에 따른 오늘 소환 조사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일단은. 예. 차근차근 잘 해나가는 걸로 믿음이 갑니다. 네, 차근차근 잘 해나가고 있다. 오늘 뭐 6시 이후에 야간 조사 여부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특검에서는. 어떻습니까? 예. 야간 조사는 또 본인이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 뉴스 보도를 보면은 네. 뭐 특검이 뭐 잘 배려해주고 있다고 아마 김건희 쪽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얘기하는 거 보면 분위기가 그래도 잘 그렇게 분위기를 맞춰줘 가면서 조사를 이끌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본인들이 또 마음이 또 동하면은 아마 그 야간 조사를 동의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이 조서를 또 읽는데 시간을 또 보내면서 이걸 빨리 조사받아봐야 본인에게는 좋을 건 없는 것이니까 매를 좀 천천히 막기 위해서라도 네. 또 다음 조사를 또 희망하면서 조금 중단하고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김건희 쪽에서도 이거 시간을 어떻게 끌 것이냐 이런 생각도 할 것 같고, 아니면 특검에서 좀 조사 분위기가 좋다고 하면 좀 더 할까 이런 생각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좀 길게 조사 받다가 몸이 안 좋아졌어요 이렇게 하면서 병원을 가면 어떻게 되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병원에 들어눕는다고 했을 때는 아마 진단서를 요구할 것이고, 그걸 보면은 뭐 성인병 누구나 있는 걸 가지고 실명의 위험을 주장하는 윤석열 같은 그런 핑계를 댈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그건 역시도 판사가 영장 담당 판사가 판단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 뭐 사실 뭐 우울증이니 뭐 당뇨니 이런 걸 가지고서 불구속이 된다고 치면은 대한민국에 구속 안 될 사람이 절반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그 우울증 핑계도 아마 한계가 있을 겁니다. 한계가 있을 거다. 약물만 잘 공급받을 수 있는 뭐 이런 정도만 돼 있으면은 우울증 때문에 뭐 불구속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뭐 이상한 그 잘못된 선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수감이 더 필요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돌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안전한 이 구치소 수감 시설이 더 나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중범죄를 지은 사람한테 가장 안전한 곳은 저는 구치소고 교도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예, 거기서. 윤석열 피의자 같은 경우도 얼굴빛이 아주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술을 못 마시고 술 안 마시고 뭐 일정한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건강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윤석열 말씀하셨으니까 이것 좀 여쭤보면, 일단은 내일까지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기한이 내일까지인데 어떻습니까? 내일 체포 시도를 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의원님은? 저는 내일 체포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 7일간의 유효 기간을 줬는데 한 번 집행을 하고 다시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도 명분이 안 설 것이기 때문에 최소 2번은 시도를 해야 맞는 것이고, 또 그 한 번밖에 시도를 않고서 의지도 없이 또 영장을 재청구하면 판사가 보기에 이거 뭐 좀 정말 조사의 의지는 있는 것이냐라는 의심을 가지고서 아예
조사 없이 기소하지 그러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시각을 생각하든 네. 아니면 판사의 시각을 생각하든 특검은 내일 마지막 날 집행을 시도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그리고 나서 조사 없는 불구속 구공판을 조사 없는 기소를 하든 네.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든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영장 기한이 다 되기 전에 시도를 한 번 더 할 것이다. 이렇게 예. 보시는데 사실 지난 1일 있었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속옷 바람에 방바닥에 누워서 저항을 했다, 거부를 했다, 이런 건데 이런 모습을 우리 의원님께서는 과거에 수사하던 시절도 그렇고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느 조폭도 어느 조폭도 예. 안 나온다고 버티는 경우는 보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보지는 못했고 예. 가끔 이제 검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네. 그런 안 나오겠다고 버티는 피의자가 있을까 말까 했을 정도인데 되게 그런 피의자들은 뭔가 진짜 나름의 억울함이나 할 말이 있다고 생각하는 네. 그런 조폭들이나 또는 우기는 억지로 자기가 잘못이 없다고 우기는 악질 공갈범, 악질 민원인 이런 사람들에게나 있었던 일이지 일반적으로는 어느 공직자 출신이 됐던 네. 또는 조폭 출신이 됐던 양아치 출신이 됐던 예. 어느 평범한 사람들에게서도 찾아보지 못한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피의자의 행동은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선택이었다고 저는 볼 것 같습니다. 아마 윤석열 검사가 보기에도 그런 피의자는 아마 검사 생활 30년 동안 예. 딱 한 명이나 봤을까 말까 할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걸 해냈다. 그걸 보여줬다 윤석열이. 예. 그럼 의원님께서도 이 소식 들으시면서 놀라셨겠네요. 당연히 예. 정말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법무부 장관에게 법무부 장관. 당일이었을 당일 겁니다. 아마 있었습니다. 당일날 예, 오후에 법사위. 법무부 장관 출석하셨을 때 네. 이건 어느 피의자도 이런 피의자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네. 속옷바람으로 이렇게 버티는 이런 모습들은 어떤 일반 조폭 출신한테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법을 무시하는 행위고 네. 또 추태를 보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국가원수로서의 최소한의 품격도 갖추지 못한 이런 모습이다. 윤석열 검사가 구속을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네.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전직 국가원수로서 예우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네. 독방을 주지 말고 혼거실로 집어넣어라. 혼거실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회교육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혼거실로 집어넣으라고 예. 질문을 했더니 법무부 장관께서는 또 그렇다고 쉽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할 수는 없어서 네. 특혜 시비가 안 이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참 외신에까지 보도가 됐다고 하니까 이 부끄러움은 정말 국민들 몫이 돼버렸는데. 예. 근데 윤석열 쪽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제 체온 조절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얘기 계속 예. 꾸준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짓말이 습관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CCTV에 상황이 찍혀 있는데도 그러니까요. 저는 거짓말을 하는. 그러니까 예. 결국은 아버지한테 매 맞던 시절에 매 맞는 순간만 모면하면 되는 거짓말을 했던 이 습관이 대통령이 된 뒤에도 바뀌지를 않고 저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CCTV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법무부에서 윤석열 쪽에서 원하면은 공개하겠다. 진실이 뭔지 확인해 보자.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윤석열 쪽에서 그걸 받아들일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가 다 찍어놨고 또 특검에서도 아마 자료화면을 다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는 우리 국민들이 바로 알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원하면은 공개하자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다 확인이 된다. 내일 특검에서 체포영장 제시도 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걱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도 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내일도 또 속옷바람으로 있으면은 또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특검이 의지가 있으면 내일은 데리고 나올 수 있을 걸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요. 이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네. 출석을 거부하거나 도망가는 사람을 강제로 붙잡아서 끌고 오는 그런 그 권능을 부여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뭐 어떤 사범이든 도망가고 저항을 할 때 뭐 일단은 물리적으로 제압을 하고 팔을 뒤로 꺾어서 수갑을 채우고 거의 수사기관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윤석열 체포하는 모습이죠. 체포 모습. 윤석열 피의자도 지금 수감 장소가 네. 존재하는 장소가 구치소일 뿐 말을 안 들으면 그 일반 피의자처럼 똑같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은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 반드시 수갑을 채우고 끌고 나와야 맞는 것이지 그것을 전직 대통령이었다고 또다시 봐주게 된다면 네. 그건 수사 의지도 없는 거고 법을 집행하려는 어떤 생각 자체가 없는 쇼를 벌이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네요. 특검 스스로도 국민이 네. 바라보는 시각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집행을 해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거부하면 수갑을 채워서 네. 뭐 좀 무거울 테니까 여러 명이 들고 나오는 거고 무거우니까. 인권을 침해한다는 말을 안 들으려면 담요로 그냥 위에를 덮어주고 차에 싣고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지를 보여주면 본인이 스스로 옷 입고 나가겠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모든 것은 뭐 아무리 윤석열 피의자의 추태에서 시작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네. 특검도 의지가 있으면 이것은 극복이 가능한 문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검의 의지 문제다. 특검의 의지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 특검이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제 다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내일도 실패하게 되면 이제는 특히 이제 구치소에 있는 이 체포영장 이 집행 대상자는 속옷바람으로 있으면은 괜찮구나 이런 사례를 만들어 주는 거죠, 전례를. 예, 나도 윤석열하고 똑같이 해주라. 일반인하고 대통령하고 뭐가 왕후장상의 시냐 일반인의 시가 따로 있는 것이냐 그렇게 이러면서 따지면은 네. 어느 앞으로 수사관이나 교도관들도 그 말을 거부할 수가 없는 상황일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건 국민 어떤 그 준법 질서 내지는 네. 평등에 대한 관념이라는 이런 시각에서도 반드시 집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내일 김건희 구속영장 청구 유력하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런 속보가 좀 나오고 있어요. 아마 예. 이 특검 쪽에서 기자들 언론에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 오늘 특검 조사는 피의자의 말을 듣기 위한 절차를 바뀐 밥때 아마 그냥 중요한 거 중심으로 예. 꼬치꼬치 묻지 않고 피상적으로 아마 기본 입장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조사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건을 부인하는 건 한 건 한 건 캐고 예. 반박하고 그러다 보면 이 짧은 시간에 네. 그 많은 5건, 16개 중에 뭐 5개를 조사할 수가 없는 시각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영장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오늘 조사를 마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고 오늘 조사는 그야말로 사안별로 그냥 기본 입장만 묻는 식으로 가볍게 진행됐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이게 특검은 이제 모든 이제 조사를 그동안 탄탄하게 해왔고 김건희를 한번 불러가지고 입장 듣고 그걸 또 이제 조서에 만들어서 넣고 그 정도의 프로세스. 왜냐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은 이미 특검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네요. 증거인멸 우려. 그야말로 이제 밖에 있는 것 자체가 증거를 계속 인멸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의원님께서 예상하십니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그것은 당연히 발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왜 그렇게 보세요? 저게 몇 년간 숨겨져왔던 범죄 아닙니까? 네. 그리고 늘 말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사안이 주는 것은 일단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네. 본인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진술을 이렇게 객관적인 진상과 전혀 동떨어진 말을 하면은 본인이든지 그 관계를 통해서 말을 바꾸게 하거나 증거를 인멸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또 실제 건진법사를 통해서 받았던
폐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 일부 어디 숨겨지고 맞아요. 또 사실상 인멸행위가 이미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오빠 인멸이 오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인멸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안을 두고서 법관이 영장을 만약에 네. 뭐 발부를 하지 않는다고 치면은 구속될 사람은 대한민국에 별로 없는 겁니다. 예, 뭐 보복살인을 피의자 외에는 다 그럼 풀어줘야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사법이 그렇게 운영되어 온 적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당연히 발부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오늘 김건희가 나오면서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특검이 볼 때는 야, 이거 진짜 너무하는 거네 이런 생각도 속으로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으면. 우리 국민들이 예. 분노한 것처럼. 와, 정말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왜냐하면 수사를 계속 해왔으니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법적인 판단,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구속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의원님 저희가 또 급작스럽게 전화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예, 제가 감사합니다.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이 있다거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요새 이제 제가 그 검찰 개혁 특위, 검찰 개혁 특위 또 위원으로 포함이 돼서 활동을 좀 시작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민들께서 그 원하시는 바람직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접 수사권 당연히 폐지하고 또 나머지 이 수사권의 이 체계가 변동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어떤 그 권익이 또 혹시라도 소홀함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런 공백 이런 게 없도록 신중하고 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아무튼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